자,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작년도 상반기에 이제 전력 설비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일 때 그 후발주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뭐 형편없이 도로 원위치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관심에 잊혀졌다가 이제 오늘 뭐 끄트머리기는 하지만 관심 종목 상위 라인에 자리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력주들 원전주 올라오고 그들을 해서 전력주들 올라오면서 전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드렸었죠. 2주 전에. 그래서 제 전선주 후발 4인방들 쭉 해서 분류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종목의 사이클에 있어서 예전에 표준의 반도체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 설비를 한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일단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먼저 오르죠. 그러니까 공정이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핵심 장비 공급 업체들이 있으면 주로 우리 시장 반도체의 상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공정 장비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리노공업 정도나 명함을 내밀고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뭐 원익, IPS라든가 혹은 뭐 지금도 날려주고 있는 테크윙, 뭐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 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다 전공정 장비주들이에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들 가고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가서 테스트 기업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쭉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전선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AI의 대호황에 따른 데이터 센터 이쪽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래서 우선 먼저 전력 설비주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전선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재, 기자재 기업들 재룡 산업이라든가 뭐 혹은 세명전기라든가 이거 이제 순서 사이에는 중간에 이제 송전망 관련해서는 이제 기자재 같은 경우들도 올라 들어가고 전선도 올라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앞서서 작년도에 대한전선 할 때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단기적으로 반짝할 때 이때만 들어가고 웬만큼 이 종목은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게 홀딩형으로는 가온전선 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고 가온전선은 지금도 좋아요. 가온전선은 자, 이 가온전선 같은 종목은 지금도 뭐 그 추세가 굉장히 좋죠. 고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력형으로는 대한전선을 하느니 차라리 이 대원전선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대원 전선을 차라리 세력형으로 다루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위치가 대한전선하고 비교하면 대원전선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놓여져 있죠. 이게 대한전선을 하지 말라고 뜯어말렸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실적 개선이 느리고요.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중간 사이에 뭐 이슈 많이 내놨어요. 엄청난 대규모 수주도 이슈를 내놨었고 다 내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전선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선 실적 개선 속도 자체가 좀 느립니다. 다른 여타 뭐 전력 설비주하고는 애초에 비교를 할 것도 아니고요. 같은 전선주 내에서도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느리게 진행된 주제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겁나게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겁나게 높았기 때문에 자, 이 같은 전선주 쪽 라인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얘도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아야지 나쁠 수가 없죠. 나쁜 게 비정상이에요. 나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못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이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도에 실적이 800억에서 1200억이 채 안 되니까 약 5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나 돼야 이제 다시 실적이 조금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적이 분명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느리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그렇죠? 27배, 25배, 내년이나 가야 18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선주 중에서 최강의 종목이다라고 이제 전력주 대신에 그냥 얘는 전력주 대체해서 사도 무난히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 강한 종목이라 해야 되는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 보실까요? 예, 가온전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온전선 같은 경우, 가온전선도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올해 실적이 거의 지금 더블 가까이 이렇게 올라 들어오는 종목이죠. 실적이 큰 폭으로 확장이 되면서 21.59배에서 이제 이거 20배 정도 수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여전히 얘가 주가가 이렇게 고가까지 신고가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 있는 종목인 대한전선보다 싸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더 낮잖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비쌌다는 얘기야. 그러니 주가가 못 가지 당연히. 남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밸류에이션의 주가 수준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 그만큼 모멘텀이 더 강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야 되는 거고, 얘는 앞으로 지금은 그저 그래도 앞으로는 왕창 잘 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건데 그 정도 안 보이거든. 오로지 그냥 개인 선으로 해서만 주가가 튀어다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 이제 대원전선 같은 쪽에, 대원전선하고 뭐 사실 크기 자체가 비교도 안 되는데요. 대원전선 쪽의 종목이라든가 혹은 기관이 한동안 미쳐날 때 어떤 LS 에코의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10배거든요. 이게 10배. 워낙에 조그만 종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LS 전선 쪽, LS 전선은 뭐 종목이 거의 움직이질 않는 종목이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선 뭐 이런 쪽을 다루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 저압 전력선, 초고압, 중압, 여기도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에서 400억 이러고 지금 튀어들어오고 있고, 여기는 더군다나 덩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LS 전선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해서 꽤 올라와 있는 상태죠.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90%가 올라와 있어요. 거의 더블이 올라와 있던 얘기입니다. 그 대한전선이 작년도 이 주가 자체는 얼마나 높았던 거냐라고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한전선의 경우는 지금 작년 고점 대비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대원전선이고요. 대한전선의 경우에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전선 봐야 되는데요. 36.7% 여기까지 내려올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죠. 만원. 자, 2만원이었고요. 지금 만원이었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제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래서 작년도에 그전에도 같은 경우는 뭐 얘는 뭐 이때는 뭐 전선주가 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 피컷이라고 하면서 기관들이 그냥 무더기로 두들겨 패고 있을 때니까 전선주 따위야 말할 것도 없죠. 대표적인 현대일렉트릭을 피컷이라고 두들겨 패고 있는 놈들인데 이런 종목을 안 펴면 되겠습니까? 자, 같은 기간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케이스 살펴보시게 되면요, 얘는 지금도 매도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러고 두들겨 팼잖아요. 픽아웃을 우겨대면서. 그런데 대한전선 같은 종목은 안 펼 리가 없죠. 자, 이래서 작년도 쭉 올라 들어가는 동안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패고 또 붙었다가 또 패고 재정적인 형태죠.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 주가가 떨어질 때 한번 받고 그러고는 안 되면 또 빠지고 난 다음에 얘 언제부터 채워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그거 계속 요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기관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수급이 조금 바뀌는데요. 이제 올 들어와 가지고 올 해 들어서 400만원에서 시작해서 600만원으로 올 초에 당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700만 당겨놓고 잠깐 팔았다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돼요. 지금까지 해서 기존적으로 친다라고 하면, 자, 올 초에 주가 살펴보게 되면 올 초 대비로는 자, 작년 말에 478이었고요. 지금 780까지 들어갔으니까 올해에만 지금 5개월 동안 약 300만 주 정도 사들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털려나가고 이제 반대로 됐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그리고 외국인들 받고 기관들 받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니고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대한전선을 살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예요. 방금 보셨다시피요, 예전에는, 과거에는 대한전선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쌌지만 지금 이 뒤쪽이 이 시세가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전선 쪽에서는 물론 전력주에 비하면 여전히 조금 비싼 편입니다만
전력설비주들에 비하면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이 일진전기, 산일전기 이런 종목이 14배밖에 안 되니까요. GNC 에너지는 아예 10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비싼 편이지만 후발 쪽에 들어가는 전선주 중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비싼 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좀 더 나은 면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기관은 왜 사고 있느냐라는 거, 기관은 왜 사고 있느냐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버스덕트 공장 3배로 공장 규모 사업 확장 본격화. 그래서 요 전망이 반영이 된 게 내년도 이렇게 비교적 다시 약간 정체되고 있던 실적 성장이 내년 내후년 비교적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 요 전망 요가 그리고 이제 기관들 들어오고 있는 수급 이것이 다 요 버스덕트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스덕트가 뭐냐라고 하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덕트가 이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게 이 버스덕트는 뭐 일반 케이블 같은 게 아니라 저 위치에 나오죠. LS 전선도 버스덕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기신문 같은 데서도 작년 9월달에 이렇게 기사를 실었죠. 대용량 전력 배전 시스템이다. 이게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많은 대형 빌딩이나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고급 건물에 쓰이는 이러고 나오죠 있죠. 하이브리드 제품, 샌드위치 타입의 장점과 공유 타입을 모아서 만든 하이엔드 제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 이 버스덕트를 채용을 하는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자, 물어나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받고 있죠.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 규모가 확장이 됐다. 3배 이렇게 늘린다. 대폭 강화해서 큰 폭으로 늘려. 이러면 앞서서 일진전기가 작년에 제가 일진전기라든가 산일전기라든가 주목한 이유가 뭐가 있죠? 그게 그 실적이 올해 나왔죠. 일진전기. 작년에 우리가 주목했던 얘기가 작년에 일진전기와 산일전기가 공장을 증설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황 자체로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건 물건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잘 팔려 나가고 있잖아요. 피커스는 기관들이 개수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잘 되고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생산 시설을 공장을 증설한 만큼 그만큼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 같은 종목이 갔던 길을 이제 대한전선이 이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발 늦게. 그러니까 주가도 한 발 늦게 후행이고요. 그러니까 업황 쪽에 따라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발 늦게 후행이고요. 이렇게 해서 증설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 또 증설을 하면서 다시 성장성이 강화된다. 요거는 대한전선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한전선 쪽에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국면이라 그러면 여전히 아직도 일진전기라든가 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도 더블 더 갈 수 있습니다라고 대놓고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요런 종목들 쪽에 조금 늦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앞에 막혀 있죠. GNC 같은 경우 또 그동안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쳤다. 오늘 아침에도 이 종목 현대에너지솔루션 분석에서 이건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사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매일 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야 된다라고. 근데 또 늦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죠? 또 늦었다라고 하는 이제 키 맞추기로 뒤따라 들어오는 종목 요런 때서 지금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선택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작년에 이 대원전선은 이거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뜯어 말렸던 종목이죠. 작년에 이 대한전선은 단단하 치시고요. 웬만하면 이거 홀딩형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온전선 하시고 대한전선 하시고 계속 그렇게 추천을 드려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케이스가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가온전선하고 비슷한 상태라 그러면 가온전선이 고가지 않습니까? 너무 올라 들어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가온전선은 이미 기술적 부담이 놓여지는 상태고요. 대원전선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기관들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채워 넣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자 느리게나마 그러니까 속도는 안 나요. 그냥 느리게요. 이제 요러다가 이제 요선 정도를 빠져 올라가면 작년처럼 빠져나오는 팀에서 한방 빠져나올 때 한방 쾅, 그렇죠? 빠져나올 때 한방 쾅, 그리고 빠져나올 때 한방 쾅, 뭐 이렇게 쾅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14,000원에서 위쪽까지 이런 쪽으로는 한방 쾅라고 나올 수가 있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사서 실적이 지금 계속 최대로 가잖아요. 이제 밸류엄 부정점이 많이 떨어졌어요. 20배면 남들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맞춰가지고 사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빵 튀기져 나오면 그때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력주들이 섹터가 이제 계속해서 계속 강세로 이어져 나가느냐, 혹은 이 종목이 이렇게 빵 튀겨져 나왔을 때쯤에 또 운 좋게 GMC 에너지 같은 종목이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때 교체에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대한전선은 자 이제 후발주 전선 쪽에 저희가 4인방 해가지고 분류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제 가온전선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은 대한전선이 제일 낮다. 그쵸. 주가가 이제 주가가 낮거든요. 낮은 상태예요. 올라가지 키 맞추게 해줘야죠. 자 이렇게 대한전선 보시고 짧은 스윙 형태 혹은 조금 긴 중기 형태의 두 가지 종류로 활용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이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사실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지주사 아무거나 놔도 그냥 하루에 10%는 그냥 나는데 하나 같은 종목들 대부분 저거부터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저 밑에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왜냐 그러면 이 종목들은 이 테마가 아니어도 올라가는 종목이었잖아요. 하나 지주사 하나. 이건 그 테마가 아니어도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이었거든. 강력한 자회수주들이 받침되어 있는, 조금 전에도 이 하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런 어중이 떠중이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시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단타로도 되고 홀딩을 하셔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런 건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각 지주사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도 계속 올라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뽑아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면 단타, 길게 중기면 중기. 하나 같은 경우도 벌써 어디서부터 추천드린 종목입니까 이거? 자 앞에 보이시나요? 하나 지금 막 작대기 거는 게 아니죠. 자 앞에 작년 초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게 공략하고 쉬었다가 주가 쉬고 나면은 이게 또 공략하고, 이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되돌려 가볼게요. 이거 하나요. 지금 작년 초 여기서부터 하나 에어로 2023년에 하나 에어로를 픽아웃 그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쌍바닥 저점 잡고 리버설 불 켜고 들어간, 여기서부터 공략 들어간 겁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공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달에 쌍바닥으로 또 리버설 똑같은 패턴이죠. 똑같은 패턴 잡고 들어갈 때 이때 또 공략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공략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거 원래 올라갈 종목이야. 이런 거부터 사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뽑아서 드리잖아요. 오르고에서. 당연히 반토막 난 계좌라도 플러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수 5000 시대입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서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리딩 받으시고, 금방 가요 이거. 지금 더블이 지금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저평가 우량주만 사도 그냥 더블 나온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GNC 에너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런 종목들이요. IT센 글로벌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도 보시다시피 순식간에 더블이에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GNC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블 들어왔어도 저평가예요.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보시거나 아니면 오전에 동영상 분석 나간 거 있으니까 그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사면 그냥 쉽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더블 나버리잖아요. 반토막 난 계좌들이 회복 안 되겠냐고. 이 멋진 장세 오르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